왜 어디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감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활동별 감염 위험도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A 물류센터랑 B 물류센터는 서로 비슷한 환경인데 왜 어디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는 거예요? 네,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비슷한 환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소독 등 일상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집단 감염 피해가 훨씬 더 컸는데요. 반면에 사전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감염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무 환경이 서로 비슷한 A 물류센터와 B 물류센터에서 각각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A 물류센터에서는 15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B 물류센터의 경우엔 200여 명의 접촉자가 있었지만 추가 감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물류센터의 경우엔 출퇴근 점검을 위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직원들이 밀집되어 있었고요.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식당이나 휴식 공간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업용 신발이나 모자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반면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B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탑승할 때 버스 정원에 반만 탑승하고 구내식당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한 후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를 했고요. 직원분들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었습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감염의 정도가 달라진 경우는 물류센터 사례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경의 체육시설, 요양병원, 콜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위험한 거예요?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강제화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활동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크게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 내에서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그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눠 종합평가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감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정부가 크게 12가지로 분류한 일상활동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다른데요. 먼저 외식을 위해 음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집에서 식사를 한다면 감염 위험은 낮고요. 실외 또는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한다면 위험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 또는 식기나 도구를 함께 쓰는 뷔페 식사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상황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73명이 확진됐던 한 탁구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용 물품을 사용했고요. 일부 시설은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구조였습니다. 116명이 감염된 줌바 댄스 강습의 경우에는 큰 소리로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단체 스포츠 활동으로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많은 침방울이 발생되어 확진자 발생 규모가 더 컸는데요.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스포츠 활동은 감염 위험도가 낮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격렬한 운동이나 밀접 접촉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험도가 특히 더 높은데요. 37명이 확진되어 현재 역학조사 중인 한 교회의 경우엔 증상이 있음에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 찬양팀의 마스크 미착용,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의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활동 시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노래 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활동별 위험도 분석 자료와 자가점검표는 코로나19 홈페이지 생활 속 거리두기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시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